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리눅스 명령어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서버를 세팅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버를 설정하다 보면 한 대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서버라고 하더라도 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쉘 스크립트를 배워보는 건 아니고요. 맛만 볼 겁니다. 쉘 스크립트는 양이 워낙 방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맛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쉘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으면 리눅스 서버를 통해서 특정 시간에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같이 배워볼 겁니다. 먼저 쉘 스크립트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쉘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퍼티를 통해서 리눅스에 접속해서 명령을 수행하고 결과를 화면으로 보잖아요. 여기에 쉘이 있습니다. 쉘은 터미널과 운영체제, 여기서는 리눅스겠죠.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터미널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것을 뒷단, 여기서는 쉘이겠죠. 쉘에게 전달을 해주고, 쉘은 해당 입력, 보통 명령어죠. 이 명령어를 해석해서 실제로 리눅스 커널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실행 결과가 쉘로 전달되고, 쉘은 다시 이것을 터미널로 전달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즉, 우리는 퍼티를 통해서 리눅스 터미널에 접속하고 쉘을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는 다양한 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이 두 개고 대부분 두 번째인 배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쉘의 경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정말 리눅스 용량을 극도로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것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 실행하면 위에 보이시나요? ZSH라고 나와 있죠? 배시나 SH가 아닌 다른 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echo $쉘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쉘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쉘 스크립트는 뭘까요? 쉘 스크립트는 단순하게 쉘에서 실행되도록 작성된 명령어 묶음,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한번 예제로 살펴봅시다. 먼저 빔을 통해서 test.sh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첫 줄에는 샵 느낌표 빈 배시라고 쓰는데 사실 이 줄은 쓰지 않아도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지만 보통 이 내용을 스크립트의 첫 줄에 꼭 씁니다. 별 뜻은 없고 이 파일이 배시 쉘을 위한 스크립트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스크립트를 쓰면 되는데 샵 뒤에 오는 내용은 전부 주석입니다. 즉 실제로 실행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설명이에요. 그 아래에 에코를 통해서 문자열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나갑니다.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LS를 통해서 확인하고 캣을 통해서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해서 파일 내용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시 스크립트니까 배시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 권한을 주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권한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앞에 닷슬래시를 쓰고 파일명을 쓰고 엔터를 치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빈 편집기로 다시 파일을 열고 주석을 달아주고 로그 패스 변수에 log.txt 문자열을 할당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변수 값을 할당할 때 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앞뒤로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echo 명령어에서 리다이렉션을 하는데 로그 패스 변수명으로 리다이렉션 하게 해줍니다. 저장하고 나가서 잘 편집됐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의 실행 결과를 예측해 봅시다.
여기서 명령어는 echo 말고는 없습니다. echo 명령을 통해서 hello 문자열을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하고 스탠다드 아웃을 리다이렉션 하는데 그게 $로그 패스입니다. $로그 패스는 log.txt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 이 명령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hello 문자열이 log.txt 파일에 저장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배시 명령을 사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ls를 통해서 확인하면 우리가 예상한 log.txt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를 열어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시 안으로 들어왔으니 상위 폴더에 test.sh를 실행해야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여기서 실행하면 역시나 아무런 오류 표시가 없는 거 보니 정상 실행이 됐어요. ls를 해보면 파일이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재 폴더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그 패스 변수에 파일명만 지정했는데 파일명만 쓰는 게 바로 상대 경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즉 AAA 폴더 아니죠. 여기서 log.txt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원래 디렉터리로 내려가서 화면 정리하고 파일을 다시 편집해 봅시다. 이렇게 파일 위치를 절대 경로로 써줄게요. 이제 스크립트가 어디에서 실행되든 관계없이 절대 경로를 사용하니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파일을 덮어 쓰는 게 아니라 파일 끝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고 데이트 명령을 통해서 현재 시각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정상 실행되었죠? 이제 파일을 덮어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크립트를 매분마다 실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눅스에는 크론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특정 시간이 되면 해당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빔을 통해서 etc crontab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약간 배시 스크립트 느낌이 나죠. 위에 세 줄은 아까 우리가 배운 변수 할당 같고 아랫줄은 전부 샵으로 시작하니 주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크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가장 아래쪽, 바로 여기를 집중해서 볼 거예요. 여기 보면 분, 시, 일, 월, 그리고 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특정 시각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유랑인 권한으로 실행하고 여기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데 배시를 통해서 실행하도록 저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크론 서비스의 설정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설정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컨트롤 리로드를 통해서 크론 서비스에게 파일을 다시 읽으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1에서 2분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매분마다 실행되어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론을 이용해서 특정 시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크론 설정 파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서 가장 앞을 아스타리스크 대신에 2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나머지는 아스타리스크, 즉 every, 매번이라는 뜻인데 분만 20인 거죠. 즉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요일에 20분에 실행하라는 뜻이니까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매시간 20분이 되면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즉 9시 20분, 10시 20분, 11시 20분 이런 식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매분, 내시, 매일, 매월 모든 요일에 실행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매일 4시에 실행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매일 4시에 실행하기는 하는데 분도 에브리 표시, 즉 매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4시부터 5시 사이에 1분마다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루에 딱 한 번, 매일 4시 10분에만 실행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자, 다음은 이겁니다. 이건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매달 22일 오전 3시 30분에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맞추셨나요? 쉘 스크립트는 리눅스에서 설치 작업을 단순화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도커 강의 첫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 길이가 제법 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온 명령어는 사실 몇 줄 되지 않습니다. 빔을 통해서 파일 편집을 시작하고 해당 명령어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말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위 명령어들을 이전 영상에서 다 배웠으니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여기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나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나가서 실행해 보면 아차,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았군요. 컨트롤 C 눌러서 중지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쭉 설치가 명령어 순서대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설치가 끝났다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설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커 명령어를 입력해보고 도커 컴포즈도 입력해보면 정상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커 설치 영상이 엄청 길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스크립트 실행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스크립트 써야겠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배시 스크립트를 만들고 실행하고 특정 시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크론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맛보기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얕은 배시 스크립트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배시 스크립트는 안에 이렇게 if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폴더가 없다면 만들고 있다면 해당 작업을 건너뛴다든지 사용자가 로키 리눅스 9을 사용하는지 오래된 8을 사용하는지 감지해서 서로 다르게 작업한다든지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배시 스크립트 사용법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검색해 보시거나 책을 한 권 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다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스크립트는 기초 중에 기초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지금까지 유랑인이었습니다.